안녕하세요. 제이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G샵 스크롤 트리거를 활용해서 스크롤을 내릴 때 샤방샤방하게 내려갈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탭으로 KO로 놓으시고 강의 진행용으로 놓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섹션 비주얼에서 이너로 감싸주고요. H1으로 제이영스 잘난 웹디를 브랜드 타이틀로 넣도록 하고요. 필요해서 서브 타이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고 이미지를 로고 랩으로 감싸서 이미지를 넣도록 하고요. 자, 스크롤을 내리면 박스가 보입니다. 자, 이 박스의 구조를 보면 이 영역이 박스의 영역이고요. 메인 타이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서브 타이틀로 주도록 하고 안에를 P로 주고 또 여기도 P로 주겠습니다. 자, 얘도 P로 주고 A 버튼으로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되었고 전체를 랩으로 감싸고 섹션 비주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안에 이너로 다시 한번 감싸고 제이영스 잘난 웹디를 H1. 브랜드 타이틀로 주도록 합니다. 제이영스 잘난 웹디를 대문자로 작성합니다. 몸값을 2배로 높이는 포트폴리오 제작 실전을 P. 서브 타이틀로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고 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고 랩을 클래스로 두시고 각각을 회전할 거기 때문에 로테이트 클래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로고 이미지들을 스크롤을 내릴 때 이동하는 거리와 속도와 회전의 각도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펜으로 감싸고 아이디를 J로 탭 주시고 안에 이미지를 이미지스 방에 로고 폴더에 로고 J로 두고요. 5개를 더 복사해서 각각 JYOUNG로 아이디 명을 바꾸고 이미지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UNG JYOUNG로 이미지를 바꿨고요. 자, 저장하고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로 열어서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고 랩 아래에 박스로 div로 묶어주고 오른쪽에는 메인 텍스트라고 div로 감싸주고 자, 이 부분을 P로 감싸서 작성하고요. 얘는 컬러를 틀리게 할 거기 때문에 스펜으로 감싸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는 div 서브 텍스트로 만들어서 P로 감싸고 첫 번째 내용을 붙여넣고 다시 P로 감싸서 두 번째 P의 내용을 넣도록 합니다. 이렇게 P로 2번 감싸는 거는 스크롤을 내릴 때 애니메이션에 시간차를 둬서 올라오는 속도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각각을 P로 감쌌습니다. 다시 div 서브 텍스트로 한 번 더 감싸고 P를 만들어주고 이 부분의 텍스트를 복사해서 집어넣고요. 아래다 A로 클래스를 btn으로 주고 리드 모아로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크업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스타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style.css에서 작성을 할 건데요. 헤드 영역에 링크를 걸어줘야 되겠죠. CSS 폴더 내 style.css 파일을 링크를 걸어주고 style.css로 이동해서 먼소레이트 300, 500, 600 폰트를 사용할 거고 노트산스 KR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랠리웨이 폰트를 300, 500, 600을 사용할 거라서 임포트 시켰고요. 자, 리셋을 연결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더보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바디의 폰트는 랠리웨이 폰트를 사용할 거고 산세리프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폰트의 사이즈, 본문 사이즈는 16픽셀로 주고요.
레터 스페이싱 자간 간격은 -1 픽셀로 두고 배경색은 샵 141212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은 모든 요소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주고요. 마진 0의 오토로 주도록 하고 글자의 컬러는 흰색을 줄 거고, 자, 저장하고 보면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비주얼 영역부터 작성해야 되겠죠? 비주얼 영역에 패딩을 상으로 50 정도 주고요. 아래쪽에도 좀 스크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0 정도만 패딩 보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영역에 패딩을 상으로 50픽셀, 좌우는 주지 않고 보통을 500픽셀 주도록 합니다. 자, 비주얼을 이너로 감쌌습니다. 이너는 패딩을 좌우로 5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의 이너는 패딩을 상하는 주지 않고 좌우만 50픽셀 주고요. 박스 사이즈 보드 박스로 전체 위드 영역에 패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안에 H1 브랜드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 부분이죠. 제이영스 자라 랩디. 자, 이너까지 복사하시고 브랜드 타이틀은 폰트 사이즈를 80px 주고요. 자, 라인 웨이트를 0.9로 좁혀주고요.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로 오른쪽으로 보내도록 하고 글자의 굵기를 폰트 웨이트를 노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간 간격 레터 스페이싱을 2픽셀로 좀 늘려주겠습니다. 아래 요소들이랑 떨어질 수 있도록 마진 보통을 350픽셀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떨어졌어요. 다음은 서브 타이틀 이 부분입니다. 자, 이너까지 복사하시고 서브 타이틀은 폰트 사이즈를 16픽셀 주고요. 아래 로고 랩이랑 떨어질 수 있도록 마진 보통을 5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로고 랩입니다. 자, 이너까지 복사하시고 자, 로고 랩은 이 아래에 있는 스팬들이 정렬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시고 저희가 로고랩의 이미지를 스팬으로 감쌌습니다. 로고랩의 스팬은 각각의 위드를 15%로 주고 이 스팬 안에 있는 이미지들은 부모인 스팬한테 위드 100%로 차도록 줍니다. 자, 얘네들의 간격이 균등하면서 양쪽 끝으로 정렬될 수 있도록 로고랩의 Just Pick 컨텐츠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줘서 정렬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로고랩의 전체 위드를 95%만 잡을 겁니다. 그래서 마진을 0의 오토로 줘서 센터에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보면 박스가 있습니다. 이너에 박스로 되어 있죠. 자, 이너까지 복사해서 BG를 RGBA 55, 55, 55, 0.4로 채워주게 되면 이렇게 지금 채워졌습니다. 패딩을 사방으로 60픽셀 주고요. 박스 사이징 보도 박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메인 텍스트가 있고 서브 텍스트가 있고 서브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 A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박스에 메인 텍스트는 폰트 사이즈를 30픽셀로 주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처럼 레이아웃을 작성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동안 레이아웃을 작성할 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해서 작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박스는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볼 건데요. 제가 첨부 파일로 드린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 자, 1번에는 우리가 작성한 이 메인 텍스트와 서브 텍스트 내용이 있고요. 그리드에 대한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자, 웹 레이아웃 제작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플렉스와 그리드가 있는데요. 플렉스는 단순한 1차원, 수평이나 수직 중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레이아웃을 나누며 그리드는 2차원으로서 수평, 수직 동시에 영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DRV 컨테이너 박스가 있을 때 플렉스 같은 경우는 가로축으로 나열을 하거나 아니면 세로축으로 나열을 하거나 이렇게 둘 중 한 가지만 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리드는 이 가로축으로 또 사용할 수 있고
세로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플렉스는 1차원이라면 그리드는 2차원입니다. 그리드와 플렉스 둘 다 자식 요소를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와 이 안에 자식들이 아이템으로 구분되는데요. 부모 요소한테 정의하는 속성들이 있고 아이템한테 정의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부모 요소한테 정의하는 걸 보면 디스플레이 그리드는 그리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에 필수적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리드 템플릿 로우는 행을, 그리드 템플릿 컬럼은 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드 템플릿 로우는 얘네를 얘기합니다. 1행, 2행, 3행. 그리고 그리드 템플릿 컬럼은 1열, 2열, 3열, 4열. 저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또 플렉션이라고 나오는데요. 공간의 비율을 뜻합니다. 여기서 오토, 인플렉션, 오토 이렇게 나누면 세 개의 행으로 나누고 첫 번째, 세 번째는 오토고 두 번째는 1의 비율로 가진다. 이 예시는 로우니까 가운데는 인플렉션으로 정의하고요. 이 부분은 오토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행으로 나누는데 두 번째는 인플렉션이고 첫 번째, 세 번째는 오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피트 함수가 나오는데요. 그리드 템플릿 로우는 리피트 2,1플렉션은 그리드 템플릿 로우 1플렉션, 1플렉션과 같습니다. 이 앞에는 1플렉션이 두 개다. 그 얘기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열어서 보면 그리드 넘버가 보입니다. 이거는 개발자 도구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드 갭은 행과 행 사이의 간격이나 열과 열 사이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컨테이너인 부모 요소한테 작성하는 속성들이고 자식 요소한테 정의하는 속성으로는 자식 요소들의 배치를 위에서 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정하는데요. 그리드 로우 스타트는 행의 시작 위치고 그리드 로우 엔드는 행의 끝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리드 컬럼 스타트는 열의 시작 위치고 그리드 컬럼 엔드는 열의 끝 위치입니다. 예시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서 그리드 로우 스타트 2라고 적으면 행의 시작 위치는 2번 라인이다. 그 얘기고 그리드 컬럼 스타트 2는 열의 시작 위치가 2번 라인이다. 이것은 저희가 F12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살펴보게 되면 제가 이 박스를 그리드로 작성했습니다. div 박스 옆에 보면 그리드가 있죠. 그리드를 찍어보면 넘버가 보입니다. 1번, 2번, 3번은 그리드 템플릿 컬럼에 대한 넘버이고요. 1번, 2번, 3번은 그리드 템플릿 로우에 대한 넘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빗금이 갭입니다. 그러니까 1행과 2행 사이에 갭이 있는 거죠. 이 박스는 부모 요소인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선언하고요. 이 부모는 그리드 템플릿 컬럼으로 리피트 2,1플렉션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드 템플릿 컬럼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 열이고 두 번째 열입니다. 비율이 지금 같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지고 같은 비율로 1플렉션, 1플렉션으로 되어 있다. 플렉션은 비율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로우 갭이라고 있죠. 이 로우의 갭이 얘를 뜻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보게 되면 메인 텍스트는 그리드 로우 스타트 2라고 적어져 있어요. 자, 그리드 로우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1행, 2행입니다. 1행과 2행 중에서 두 번째 행에서 시작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서브 텍스트를 보게 되면 위의 것은 그리드 컬럼 스타트 2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컬럼은 얘를 뜻한다고 했죠. 그리드 컬럼 스타트 1행이 아니라 두 번째 행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작성이 된 거고 자, 이 서브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컬럼에서 두 번째 열에서 시작된다고 그리드 컬럼 스타트라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리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에서 보시면 메인 텍스트는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스펜으로 감싸서 글자의 컬러가 다릅니다. 자, 메인 텍스트에 텍스트 트랜스폼을 어퍼케이스로 두시고 자, 대문자로 바뀌었고 스펜입니다. 자, 메인 텍스트까지 복사하시고 스펜은 글자의 컬러를 샵 888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줄바꿈이 일어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줘서 줄바꿈을 줍니다. 자, 이 메인 텍스트는 결과처럼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 중에서 두 번째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드 로우 스타트에다가 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메인 텍스트의 부모 요소한테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줘야 되겠죠. 이 박스를 두 개의 열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를 주는데 두 개의 비율이 같기 때문에 리피트 함수를 이용해서 일플렉션이 두 개가 될 수 있도록 적고 1fr로 적어줍니다. 지금 현재 그리드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드 템플릿 첫 번째 컬럼이고 두 번째 컬럼이죠. 메인 텍스트는 여기에 있는데 메인 텍스트가 이 아래로 위치해야 되고 이 서브 텍스트가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에서 1행과 2행 사이에 갭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붙어 있으니까 로우의 갭을 90 픽셀로 주게 되면 이렇게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텍스트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되겠죠. 메인 텍스트는 아이템 요소이죠. 아이템에 쓰는 요소는 그리드 로우 스타트와 그리드 로우 엔드, 그리드 컬럼 스타트와 그리드 컬럼 엔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행에서 스타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드 로우 스타트는 2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메인 텍스트에 그리드 로우 스타트는 2로 적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텍스트가 여기 왔습니다. 다시 서브 텍스트가 첫 번째로 갔죠. 그래서 이 서브 텍스트가 이쪽으로 오고 얘는 여기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2열에서 스타트가 되어야 되겠죠. 이 서브 텍스트들이. 그럼 이 서브 텍스트 비주얼 이너 박스에 서브 텍스트는 그리드 컬럼 스타트를 2로 적게 되면 이 둘이가 2열에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결과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메인 텍스트의 스팬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마진 레프트를 줘서 떨어뜨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레프트를 20픽셀 줘서 떨어뜨려 주고요. 서브 텍스트의 최대 폭을 500픽셀로 주도록 하고요. 폰트의 사이즈는 20픽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서브 텍스트 안에는 두 개의 P가 있고 아래 서브 텍스트에는 P와 A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처럼 이렇게 간격을 떨어뜨려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P에다가 마진 버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서브 텍스트의 P는 마진 탑으로 주도록 할게요. 마진 탑을 14픽셀 줘서 이렇게 간격을 떨어뜨려 줍니다. 이제 버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텍스트의 btn입니다. 자, BG를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ff764a로 BG를 채웠고요. 글자의 컬러를 흰색으로 주고 폰트의 사이즈는 11px로 주도록 하고 패딩을 줘야 되겠습니다. 패딩을 상하로 12픽셀, 좌우는 25픽셀 주고요. 자, 위에 P와 떨어질 수 있도록 마진 탑을 3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거는 A가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인라인 요소는 마진이 상하로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주시게 되면 마진 탑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둥글게 하기 위해서 보더 레디우스를 30픽셀 주시고요. 대문자로 써주겠습니다.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로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작을 했고요.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박스에 라운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다가 보더 레디우스를 10픽셀 주도록 하고 자, 선택을 풀고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TML 마크업과 CSS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결과처럼 스크롤을 내릴 때 이 이미지가 뒤로 보이면서 백그라운드 효과에 이렇게 블러 처리 느낌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요. 더 스크롤을 내리면 이렇게 샤방샤방하게 부드럽게 내려올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부 파일에 보시면 C#
min.js와 스크롤 트리거 min.js가 있습니다. 옵저버 min.js는 스크롤 트리거를 하거나 마우스 움직임의 감지를 더 부드럽게 인식하기 위해서 G샵에서 제공되는 플러그인입니다. 이것도 같이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복사해서 자, 인덱스에 헤드 영역에 링크 걸어주시고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JS 폴더 내에 script.js로 연결하겠습니다. JS 폴더 내 스크립트 JS로 저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할 거기 때문에 윈도우가 로드가 되면 다음과 같은 함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가 로드 될 때 다음과 같은 함수가 진행되어라 라고 작성했고요. G샵 레지스터 플러그인 자, 스크롤 트리거를 선언합니다. G샵에 타임라인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데요. 스크롤 트리거가 붙으면 트리거의 대상으로는 비주얼 영역이 되고요. 시작점은 비주얼 영역의 30%와 브라우저의 55%가 만날 때 시작하고 종료점은 비주얼 영역의 100%와 브라우저의 탑 0%가 만날 때 종료를 하도록 하고 대감기와 부드럽게 진행되는 정도는 1로 적용하며 트리거의 위치를 보여주는 마커스를 활성시켜서 저장하고 여기 오타가 있고요. 저장하고 보게 되면 자, 마커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비주얼 영역의 탑 30%와 브라우저의 55%가 만날 때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될 거고 종료점은 이 엔드와 브라우저의 엔드가 만날 때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크롤이 이 끝에 있어서 더 이상 스크롤이 되지 않죠. 비주얼 영역이나 랩에 마진 보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로 가서 랩에 마진 보텀을 1100 정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스크롤을 보면 이 엔드와 브라우저의 엔드가 만날 때 애니메이션이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100%까지 진행되었을 때 상태를 작성하는 to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이 100%가 되었을 때 상태는 .to 대상은 로고 랩의 id j가 됩니다. 자, 로고 랩의 id j죠. 컴마 자, to 애니메이션의 속성과 속성 값을 적어줘야 되죠. x축으로 20 정도 이동하고요. 20 숫자는 넘버이기 때문에 따옴표로 감싸도 되고 감싸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자열은 따옴표로 감싸야 되는데 넘버는 감싸도 되고 감싸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y축으로는 1450 픽셀 이동하고요. 로테이트 회전은 40도 이동하고 이지 가속도는 자, 넌으로 주고요. 그리고 듀레이션은 7초가 되고 딜레이는 주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Y, O, U, N, G로 주시고 자, 각각의 X축의 위치를 최종 애니메이션이 100% 진행되었을 때 상태를 원하는 값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50, 100, 50 이렇게 저는 적고요. Y축으로는 1120, 1350 여기도 1350 여기는 1120 마지막에 1100으로 두고요. 자, 로테이트는 40, 또 마이너스 50 각각 좀 틀리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도 마이너스 50 여기는 그냥 5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80 이렇게 주고 이지는 그대로 넌을 주고 듀레이션을 약간씩 차이를 주면은 진행되는 속도가 좀 틀려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방샤방 잘 내려오죠. 한번 여기서 딜레이를 좀 차이를 한번 줘볼까요? 여기를 1 정도 주고 여기는 0.5 정도 한번 줘볼까요?
저장하면 y가 2를 주고 n은 0.5를 줬습니다. 자, y가 늦게 나오죠. 다시 n이 나오고 y가 제일 가장 늦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차이도 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하려면 여기도 0.2, 여기 0, 여기는 0.3 뭐 이런 식으로 차이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0.3 정도 할까요? 0.3. 자, 저장하고 또 볼게요. 자, 이렇게 속도가 차이가 나고요. 자, 이렇게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이 뒤로 가죠. 근데 저희는 지금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CSS에서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블러 처리가 되는데 저희는 너무 좀 잘 보이고 있어요. 자, 이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 CSS로 이동해서 박스에다가 필터 효과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백드롭 필터에서 블러를 주는데요. 100픽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자, 이 뒤로 가서 블러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샤방샤방하게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G샵의 스크롤 트리거를 활용해서 샤방샤방하게 내려오는 애니메이션과 또 그리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